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이특과 재치 넘치는 요리로 사랑받는 신효섭 셰프입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그 블링블링하게 네. 반할래야 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인기도 굉장히 많으시다면서요. 저요. 네. 어머님 팬분들이 좀 계시죠. 네네. 요즘 강의할 때나 이제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네. 이특 씨가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를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잖아요. 요즘 많이 서운해요. 사실 그 저희 어머니도 네. 그 찜질방을 가시면은 그 주변에 어머님들 분께서 최애를 그렇게 많이 보신다고 그리고 또 우리 신원 셰프님 나오시면은 그렇게 집중해서 보신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정말요? 하시더라고요. 예. 네. 왜냐하면 이 뭐 맛도 맛이지만 방송을 또 너무 재밌게 잘해주신다. 너무 훈훈한 외모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죠? 오늘 요리에 또 힘을 좀 줘야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사실 같습니다. 예. 오늘 메뉴는요,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맛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보슬보슬 맛있는 가루 돼지고기 덮밥과 또 어머님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칼칼하면서도 맛있는 콩 무생채 준비했습니다. 아니 근데 돼지고기인 돼지고기인데 가루를 낸다고요? 네. 사실 이게 예. 중국에서나 대만에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러서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 육류, 뭐 소나무, 약간 이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루가 굉장히 뭐 마트에서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많은 요리에 사용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신기한데요. 자, 오늘의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루 돼지고기 네. 덮밥. 돼지고기를 가루로 낼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제 앞에 고기 덩어리가 있어요. 네. 네, 돼지고기 등심이에요. 등심. 네, 예. 뭐 돈가스로도 많이 드시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탕수육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이 돼지고기에 지방을 좀 잘 제거를 하셔야 돼요. 지방이 있으면 가루가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도마에다 이 윗부분에 있는 지방 있죠. 네네. 이 지방을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맛있어 보이네요, 진짜로. 신선해 보이죠? 네. 네. 이 등심이 사실 그냥 먹어도 사실 그렇게 막 질기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많은 요리에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방이 좀 적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 가루 돼지고기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방 껍질을 또 다 제거해 네, 줘야 제거를 된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돼지고기를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좀 지방이 없는 육류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소고기로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래서 집에 뭐 닭가슴살이 있다 하시면은 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게 또 장점이에요. 이 돼지고기 가루가. 그리고 뭐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무슨 파이 같은 데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진짜 오늘처럼 밥 요리에 위에다 살짝 얹어서 먹기도 하니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루를 안 내주시고 계속 썰고만 계시거든요. 네, 일단은 조금 작게 자른 다음에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작게 썰어 놓을게요. 자,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한 400g 정도의 양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두시면은요, 정말 오랫동안 이걸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해놓으시는 것도 좀 괜찮고요. 자, 일단 한번 제가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잡내를 잡기 위해서 저는 월계수잎과
월계수잎 2장과 청주, 청주. 그리고 소금을 넣을 건데요. 이건 소금을 같이 넣고 끓여주시면은요, 약간 장조림처럼 안에 간이 살짝 배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뭐 같이 넣고 끓여주시는데 한 40분 정도 끓여주시면 딱 좋습니다. 뭐 고기를 한번 삶는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약간 뭐 지방이 없는 수육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혀 감을 못 잡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미리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미리 끓여놨던. 네. 자, 지금 40분 정도 시간이 지난 고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런 느낌 있죠. 왜? 자, 네, 이렇게. 많이 쫄아들었네요, 그렇죠? 네, 작아지면서 네. 자, 이거를 일단은 아 근데 지금 가루를 내주셔야 돼. 아직도 가루를 안 내주셨거든요. 이게 과정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오늘 보시면요, 한번 해보시면 사실은 어려운 공정이 있진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40분 네, 40분 네, 삶아줬고요. 삶아줬고요. 자, 이 월계수잎 이제 빼놓을게요. 네. 자, 그리고 집에 뭐 절구가 아마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없으시면은 저는 이거 밀대인데요. 밀대로 고기를 콩콩콩콩콩 찔 거예요. 빠주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1차 작업이에요. 음. 1차 작업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볶으면서 아. 또 2차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이런 작업을 좀 번거롭긴 하지만 네. 잘 거쳐놓으면은 돼지고기의 어떤 그 보존할 수 있는 기간도 좀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음식은요, 뭐 이렇게 사막이나 이렇게 좀 건조한 지역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 부패가 빨리 되는 그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으깨네요. 으깨주고 예.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콩콩콩 찧어서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뽑으면 이렇게 지금 가루가 돼요. 진짜 그렇게 되겠네요, 진짜로. 네, 예.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한 번 더 수분을 날려줄 겁니다. 한 번 더요? 네, 수분을 날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고요. 네. 자, 지금 뭐 다른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바로 좀 으깨면서 으깨면서. 프라이팬에 열이 들어가면 훨씬 더 건조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그냥 계속 열을 가하면서 건조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먹어보면 한번 좀 먹어보겠어요? 네네. 가루 맞는데요? 가루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소고기 가루를 내서 그거를 조미해서 만든 게 고향의 맛. 그게 원료가 기본이 됐던 게 그거예요. 맛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돼지고기로 그런 양념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이거를 밥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밥을 적게 넣어도 요 단백질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설탕과 그리고 간장을 조금씩 넣으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탕이 넣어주면은 약간 끈적끈적해지는 게 부서지면서 훨씬 더 코팅이 좀 되겠죠? 아니 근데 셰프님 네. 지금 계속 돼지고기를 이렇게 빤 것처럼 계속 이렇게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좀 더 약간 실처럼 잘 부서지면서 고깃가루의 느낌을 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돼지고기를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볶아주시게 되면은 고기가 실처럼 잘 풀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간장 조금과 설탕을 좀 넣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갈색이 변하고 있어요. 나 정말 수분이 날아가는 게 보이네요. 네, 점점 뭔가 건조해지죠. 사막 같아요, 진짜. 네. 이거는 그렇게 먹는 음식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 음식에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뭐 국물 같은 거 하실 때 천연 조미료 역할처럼 또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 어머니들 많이 뭐 멸치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갈아서 쓰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볶음밥에 쓰셔도 좋으시고요. 언제까지 수분을 날려줘야 되나요? 정말 1%도 안 남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싹! 네, 아주 약한 물로 천천히 볶아주면 볶아줄수록 사실은 더 좋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북어 보풀하기 아세요? 그 한식에 뭐 시험에 나오는 그 북어 보풀하기 있는데 그 북어 보풀하기처럼 정말 약간 보슬보슬한 느낌이 나게 더 오래 볶으면서 더 이렇게 눌러주면은 더 이 가루처럼 돼요. 자, 이거에 오늘 하나의 양념이고요. 제가 네. 오늘 좀 많이 일부러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 집에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보시라고 양을 좀 레시피를 좀 많이 잡아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만든 방식이 사실 좀 그렇긴 한데 그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 많이 기르시잖아요. 네네. 진짜 아이들 간식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네. 예전에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네. 널 가루로 만들어 주겠어. 이런 얘기 맞아요. 하는데 아니, 그 느낌이네요. 정말 돼지고기가 가루가 됐네요. 가루로 만들어 봤어요. 자, 저는 영양부추인데요. 영양부추를 조금 같이 곁들여서 자, 좀 씹는 맛을 좀 살릴게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먼저 돼지고기 가루를. 야, 이걸 돼지고기다라고 얘기 안 하면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몰라요. 네. 참기름을 밥에다가 정말 요리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거 뭐야 이래. 톱밥이야라고 해도 속을 정도로 맞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톱밥 같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어머나. 노른자 네. 그리고 영양부추. 영양부추를 그리고 깨도 만약에 좀 약간 좀 약간 뻑뻑하다 하시면은요 살짝 뭐 간장을 조금 첨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가루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로 네. 고기 요리라고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요. 자, 고기의 새로운 맛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영양 가득한 가루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콩 무생채 계속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영양까지 생각한 레시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요즘 무가 굉장히 달큰하면서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럴 때 무생채 같은 거 많이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레시피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일단은 물을 좀 절여놔야 돼요. 근데 물을 절일 때 저는 소금과 물엿을 함께 넣습니다. 아, 소금과 물엿을요? 네. 뭐 일단 소금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소금을 같이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물엿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수분이 더 빨리 배출이 돼요. 아. 그리고 약간 무말랭이처럼 꼬독꼬독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버무린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30분에서 정도? 1시간 정도 지나면은 물기를 꼭 짜시면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변합니다.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파마머리가 돼. 직모에서 곱슬머리, 네. 파마머리로. 파마하는 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거를요. 네. 이것만 먹어도 굉장히 오독오독 맛있죠. 맛있는데요? 네. 사실 이 방식은요, 그 많은 그 보쌈집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어쩐지. 네, 딱 그 맛이죠. 네. 네, 어머님들이 보통 이 수육 같은 거 맛있게 하시면은 이 보쌈김치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절이는 것부터 달리하셔야지 맛있는 보쌈김치, 무생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랑 물엿을 같이 넣어라. 그렇죠.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자,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고요. 이제 양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양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 좀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좀 독특하게 양념에 콩을 넣을 겁니다. 아, 콩이요? 네, 우리 보통 백태콩 있잖아요. 네. 이 백태콩을 좀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보통은 그래도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네. 6시간 불린 뒤에 제가 전자레인지에 한 5분 정도 익혔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불린 콩이고요. 제가 좀 미리 익혀놓은 네. 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삶아서 삶으셔도 돼요. 아, 삶을 삶을 되고요? 때는 뭐 한 15분 정도는 삶아 주셔야 되고요. 뭐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만 익히시면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야, 이 콩이 그러면은 불린 콩이네요. 불린 그렇죠. 콩. 불린 콩. 예. 저도 부럽고, 저도 부럽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이 양념장은요, 사실 전통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 방식이요? 네. 보통은 이 북한, 이북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네. 김치도 사실은 많이 감칠맛을 살리는데요. 그 중에 또 감칠맛이 좋은 게 콩이잖아요. 콩, 그렇죠. 그래서 콩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은 그냥 보통 원래 하시던 방식보다 훨씬 더 이 감칠맛이 좋아집니다. 자, 일단은 콩을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고춧가루 좀 나중에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같이 넣으면 잘 안 갈려요. 자, 그리고 액젓. 액젓. 액젓은 조금만 나눠서 이따가 확인을 해고 넣을게요. 그리고 새우 육젓. 김치 만들 때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진 마늘. 자, 그리고 생강. 생강은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으시면 향이 너무 진해서 이것만 넣고 먼저 갈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만 넣고 먼저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같이 넣고 불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무생채긴 한데 네. 콩을 갈아서 함께 넣기 때문에 콩 무생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저희 고춧가루 같이 넣고 고춧가루는 약간 불어야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좀 잘 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뻑뻑할 때 우리 액젓을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넣을까요? 네, 넣어주세요. 다 넣어요? 네. 그러니까 무생채는 우리가 많이 먹어봤는데 콩이 들어간 무생채는 또 아직 안 먹어본 것 같아서 그렇죠. 맛이 차이가 좀 많이 있나요? 한번 드셔보시면요. 일단은 김치인데 약간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아, 이걸 양념장을 가지고 이제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김장하시고 남으면은 요즘에 김장용 새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넣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맛있나요? 짜요. 자, 주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넓은 아주 큰 볼을 하나 주시고요. 네. 볼을 넣고.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버무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뭐 이제 취향에 따라서 나는 좀 달큰한 거 좋아하시면 설탕을 취향껏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사실 물엿을 좀 넣어서 절였기 때문에 좀 약간 그 맛이 좀 있어요. 특유의 약간 단맛이 있어서. 아우, 고춧가루 때깔이. 이렇게 무치면 무에서도 또 물이 나오죠, 이따가.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맛있겠네요. 자, 이제 저것도 넣어주세요. 네. 부추, 고추, 실파인가요? 네, 쪽파. 쪽파. 네. 이게 오래 보관하는 것들은 사실 뭐 깨나 참기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나중에 지나면은 약간 육즙 맛이 생겨서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콩 무생채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입맛 돋는 매콤한 콩 무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단짠의 정석 가루 돼지고기 덮밥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돼지고기를 꾹꾹 눌러가며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고기가 실처럼 잘 풀어진다는 사실. 한 입 두 입 자꾸만 먹게 되는 마성의 맛. 달콤 짭짤한 가루 돼지고기 덮밥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가루 돼지고기 덮밥과 콩 무생채를 다시 살펴볼까요? 가루 돼지고기 덮밥은 먼저 돼지고기는 지방을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 월계수잎, 청주, 소금,
먹기 좋게 썬 돼지고기를 넣어 센 불에 40분 정도 삶아주세요. 삶은 돼지고기는 체에 받쳐 건져낸 뒤 곱게 빻아줍니다. 달군 팬에 곱게 빻은 돼지고기를 넣은 뒤 꾹꾹 눌러가며 약불에 볶아주세요. 여기에 설탕, 간장을 넣고 약불에 고루 볶아 고기 가루를 만든 뒤 그릇에 담아 한 김 식혀줍니다. 영양부추는 밑동을 제거한 뒤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밥이 담긴 그릇에 고깃가루를 올린 뒤 참기름을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밥 가운데에 달걀 노른자를 얹은 뒤 한 입 크기로 썬 영양부추, 통깨를 뿌려주면 가루 돼지고기 덮밥 완성! 콩 무생채는 우선 채 썬 무에 소금, 물엿을 넣고 버무려 1시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믹서에 익힌 백태, 멸치 액젓, 새우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곱게 간 재료에 고춧가루, 남은 멸치 액젓을 넣고 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절인 무에 양념을 넣고 고루 버무린 뒤 먹기 좋게 썬 부추, 쪽파를 넣고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콩 무생채 완성! 오늘의 요리, 가루 돼지고기 덮밥과 콩 무생채로 맛깔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가루 돼지고기 덮밥과 콩 무생채였습니다. 네. 자, 이 덮밥만 보면 이 위에 올라간 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맞습니다. 돼지고기가 갈린 거잖아요. 네. 뭐 사실 돼지고기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르지만 사실 네. 또 먹다 보면요 그 돼지고기의 그 특유의 그 감칠맛이라든지 특유의 그 깊은 맛이 나니까요 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여기 노른자도 있잖아요. 노른자요, 네. 비벼야 되나요? 네네 살짝 비벼서 네. 네, 딱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있죠. 와, 아까 그냥 먹었을 때보다 이게 밥이랑 같이 얹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오랫동안 그 보관도 가능하고 사실 뭐 어디 뭐 이렇게 여행 같은 거 갈 때 조금씩 넣어서 밥에 드시면은요 뭐 좀 괜찮은 레시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위에서 돼지고기 갈렸잖아요. 이걸 딱 씹었을 때 고기를 먹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 그게 참 표현하기가 참 와, 어려운데. 이거 어렵네. 아, 너무 맛있네요. 거기에 이제는 매콤한 네. 무생채까지 같이 얹어서 드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돼지고기 가루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판되는 어떤 맛있는 가루를 사서 위에 뿌려 먹는 느낌이에요. 네, 뭐 요즘에 뭐 굉장히 다양한 마트에 가면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요. 사실 중국 제품들이 많은 데 가면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가정식으로 집에서 만드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밥 안 먹을 때 위에 뿌려 먹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파는 거 제가 맞아요, 마트에서 맞아요. 봤는데 네. 바로 그 맛이 좀 나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무생채를 올려서 역시 한국 사람 이거 먹어줘야 되죠. 아우. 너무 맛있어요. 네. 와, 오늘 이 무생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시다시피 좀 수분이 좀 적잖아요. 아마 많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묻혀놨는데 나중에는 물이 흥건해지거나 그런 걱정이 없으시니까요. 좀 오랫동안 보관해도 그 맛 그대로 유지가 좀 됩니다. 야, 이거 좀 싸가야겠네요.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왜 또 많이 했겠습니까? 또 혼자 사는 이특 씨를 네. 위해서 딱 놓고 와. 뭐 라면 드실 때나 전골 같은 거 드실 때 딱 같이 드시면은 딱 맞죠. 저는 사실 이제 보쌈 먹을 때 같이 먹는 그 김치랑 이 무가 너무 좋았었는데 네. 그 맛이 왜 이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맛을 여기서 또 내주니까 씹는 맛도 있고 맛도 맛있고 너무 기분 좋으네요. 네. 야, 우리 셰프님의 어떤 그 요리는 저의 입맛에 착 맞는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블링블링한가요? 너무 불륜불륜한데. 자, 셰프님 그럼 내일도 맛있는 요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규 채널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고소한 맛에 한 번, 부드러운 식감에 두 번 반하는 포두부 라자냐. 절대 놓치지 마세요.